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주 이른바 GTX D노선을 언급한 이후 인천과 김포 지역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역 표정 살펴봅니다. 인천시 행정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실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고 중앙에는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까맣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또 다른 집 현관. 검게 탄 전동 킥보드 주위로 화재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부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는 모두 6건. 대부분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원인이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기 쉬운데 이 충격들이 배터리나 전선에 결함을 일으켜 충전 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배터리를 더해 튜닝할 경우 기존 배터리는 물론 충전기와 전압이 맞지 않아 위험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결함이나 과전압 등으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장치나 배터리가 손상됐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관에서 충전할 경우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막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관보다는 발코니 쪽이나 현관 쪽하고 먼 부분에서 충전시키는 게 충전할 때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도 습기가 없는 부분, 물기가 없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먼지라든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조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인증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곤충으로 알려진 일명 긴다리 비틀개미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여왕 긴다리 비틀개미 3마리를 비롯해 일개미 3,600여 마리 등이 발견돼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긴다리 비틀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환경부는 긴다리 비틀개미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장소를 소독한 후 미끼 등 포획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곤충인 긴다리 비틀개미는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평구 십정동의 한 커피숍에서 한 4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평경찰은 7일 오전 10시 30분쯤 십정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5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또 119 구급대가 쓰러진 A씨와 B씨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평소 알고 지냈던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거녀와 바람을 피운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7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있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복부와 얼굴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 몰래 동거녀와 B 씨가 만나는 것을 알고 B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광역교통 2030 대책을 발표했죠.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GTX D 노선 신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과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서부권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의 GTX D 노선 발표 이후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노선 사업 계획부터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도 우리 앵커가 설명했듯이 GTX D 노선 건립은 지난달 말 정부가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나온 계획입니다. 광역교통 2030은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30분대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GTX죠.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데요. 네. 현재 ABC 3개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1개 노선을 추가해서 D 노선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김포로 연장하는 김포 한강선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선이 거치는 지역들이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로서의 계획, 어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GTX D 노선이 발표되면서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축축선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GTX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인천 검단을 출발해서 김포와 부천을 거쳐서 강남 지역을 관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시계바늘로 보면 11시 25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노선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GTX D 노선 요청은 이미 지난해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청원자가 노선을 이제 그려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노선이 바로 김포를 출발해서 마곡 업무단지 그리고 여의도를 거쳐서 양재, 성남, 양주, 이천까지 연결하는 뭐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노선과 뭐 국민청원자가 그려진 노선과는 뭐 어느 정도 일치할지는 나중에 결과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GTX D 노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인천, 경기, 서울 3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어떤 노선을 두고 뜨거운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인천의 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도 이미 3개 지자체들과 GTX D 노선 구축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하겠다. 연말까지는 이 실무 협의를 마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확정된 GTX 노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GTX A 노선은 이제 파주 운정을 지나서 용산 수서를 거쳐서 수원 동탄으로 가는 노선이고요. 네.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마석으로 가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가로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양재를 거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업이 확정된 A에서 C 노선까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이 GTX 사업이 처음 나온 때가 2009년이었어요. 근데 이 A 노선이 시작된 게 이제 10년 만인 올해부터란 말이죠. 그럼 D 노선의 경우에는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운정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GTX A 노선이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곳에 이사 온 지가 이제 5년이 됐는데 네. 5년 전에도 이제 공사를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했거든요. 예.
주민들의 걱정이 바로 이 D 노선도 시작이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GTX D 노선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GTX D 노선이 추진되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어떤 실무 협의를 또 거쳐야 되고 이 노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야 되는데 이 이의득실을 따지다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또 과정을 거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네. 예비 타당성 굉장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GTX 지금 현재 AB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네.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이렇게 첫 삽을 뜨기까지가 어려운데 첫 삽을 뜨더라도 해마다 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이 매년 7조 원에서 최대 16조 원의 사업비가 조달돼야 하는데 과연 해마다 중단 없이 예산이 확보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많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정책이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발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호 기자께서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대책과 함께 발표된 GTX D 노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인천 이음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 협업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과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를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협동조합 육성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6개가 통과됐는데 6지역이 인천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금년 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힘이 되겠다는. 또한 지역 제한 입찰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 인천 이음카드 법인 사업자 사용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논의됐습니다. 중소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마케팅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원한 것처럼 인천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에 협조하는. 인천시는 조례의 경우 현재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지역 제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적극 적용하려고 하고요. 향후에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11월 현재 가입자 91만 명, 발행액 1조 2천억 원을 돌파한 지역화폐 인천이움 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플러스 혜택 가맹점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드를 통한 캐시백은 반드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로 돌아가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제가 그건 일정 규모 이상 지탱해 가고 일반 카드보다는 경쟁력 있게 끌고 갈 거고 박남춘표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만들고 싶어요.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포 해외시장 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300만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김포 지역 13개 기업이 참여한 해외 시장 개척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태국 방콕에서 종합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은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에 나서 3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포 애기봉 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김포 애기봉 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기봉 관광도로는 월곶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하성면 태산 패밀리파크 사이를 잇는 4.3km 도로로 이르면 오는 2022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애기봉 관광도로 건설 사업과 더불어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시내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김포시의 주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총 사업비 924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한강 시내폴리스 진입도로 개설비 63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천공업의 역사를 담은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꽃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물품과 사진, 영상을 통해 광복 이후 인천 공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짧고 단정한 단발머리에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은 여공들이 눈에 띕니다. 동구 만석동에 있던 인천 최대 방직 공장, 동일방직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1970, 80년대에 생산하던 밀가루와 설탕 등 기초 생필품의 포장용지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기획한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꽃 특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멀지 않았던 시대도 민속이 되고 역사도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광복 이후 인천의 공업사와 노동자의 생활 문화를 전시로 옮기게 됐습니다. 인천은 광복 이후 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제분 공장과 방직 공장을 세우며 빠른 공업화가 이뤄집니다. 또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등 원자재를 공급하고 수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춰 부평과 주안에 한국 최초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 소성주 같은 대형 양조장과 판유리 공장, 화약 공장과 자동차 공장 등 식품에서 중공업까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인천의 공업 변천사와 이를 터전으로 살아갔던 노동자들의 애잔한 삶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바로 오늘날의 인천을 만들게 된 그러니까 공업도시 인천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시대별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2부는 이제 그 공업도시 이면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몫을 어떻게 내서 또 이제 살아왔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노동자들이 당시의 삶을 직접 들려주는 갤러리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인천 공업의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6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금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 14도 보이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겠으니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부지런히 구경을 다니셔야 할 텐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입동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풀리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엔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예보돼 있고요. 또 내륙 곳곳은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살얼음이 어는 것도 있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사실상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강하겠고요. 따뜻한 겉옷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요. 하고는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